플라톤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 따스한 봄날, 아테네의 한 공원에서 철학자 플라톤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젊은 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인생의 모든 계절에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단다. 하지만 스승님, 노년기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나요? 플라톤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굴 속에 갇혀 그림자만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이란다. 진정한 노년의 모습은 그 너머에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이 이야기는 너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다. 플라톤은 자리를 잡고 앉으며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동굴을 벗어났어. 먼저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동굴의 비유를 들려주겠다. 플라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을 어둡고 답답한 동굴처럼 생각하지. 할 수 없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그림자만을 보며 살아가는 거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동굴을 벗어날 수 있나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지혜란다. 내 오랜 친구 소크라테스는 늘 이렇게 말했지. 삶을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이야. 다른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성찰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플라톤은 나무십들이 춤추는 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저녁 3가지를 생각해 보거라.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한 일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이렇게 성찰하다 보면 노년이라는 동굴 속의 그림자가 아닌 진정한 빛을 볼 수 있게 될 거야. 진정한 부유함을 찾았어. 햇살이 더욱 따스해질 무렵 한 나이 지긋한 시민이 플라톤에게 다가왔습니다. 철학자님, 저는 은퇴를 앞둔 상인입니다. 평생 재물을 모으는 데 힘썼는데 이제는 왠지 허전합니다. 플라톤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동전을 모았지만 이제는 더 귀중한 것을 모을 때입니다. 더 귀중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바로 3가지 보물이지요. 지혜의 보물, 관계의 보물, 그리고 마음의 보물입니다. 상인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보물들을 모을 수 있습니까? 플라톤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매일 책을 한 페이지씩 읽으세요. 그것이 지혜의 보물이 됩니다. 매일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관계의 보물이 됩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하나씩 하세요. 그것이 마음의 보물이 됩니다. 상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은 이런 것이었군요.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지혜. 오후의 공원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와서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철학자님, 요즘 하루하루가 무료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플라톤은 그 옆에서 꽃을 바라보던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보세요.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온 세상을 발견하지요. 우리도 그런 호기심을 되찾을 필요가 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행복한 하루의 레시피를 따라해 보세요.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 셋을 떠올리세요. 하루 중 적어도 한 번은 마음껏 웃으세요. 새로운 것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작은 기쁨들을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손주는 벌써 다른 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정과 사랑의 정원,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한 중년의 여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철학자님,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플라톤은 주변의 정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정원을 보세요.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고 때로는 시들었다가도 다시 피어나지요. 우리의 인연도 그와 같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정이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알려주는 5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플라톤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오래된 친구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세요. 작은 메시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새싹이 돋듯 새 인연이 생길 거예요. 셋째, 다른 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넷째, 작은 친절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다섯째,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을 알 것 같아요. 시간의 선물,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할 때, 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철학자님, 저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플라톤은 노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며 하루를 마무리하지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은 시간을 선물처럼 여기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지혜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플라톤은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둘째,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용서하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셋째,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편지로. 넷째,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에겐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세요. 노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을 위한 희망,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한 청년이 고민에 찬 표정으로 플라톤에게 다가왔습니다. 철학자님, 미래가 너무 불확실했어.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플라톤은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한 첫 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별을 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지요. 우리 안의 희망도 그와 같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나요? 플라톤은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는 4가지 빛을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의 강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특별한 재능이 있지요. 둘째,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실패조차도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셋째, 주변의 지지입니다. 홀로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넷째,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발판이 될 수 있답니다. 청년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제 안에도 빛이 있었네요. 작별의 시간,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한 시간. 플라톤은 마지막 방문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나눈 대화들이 각자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끝없는 여행과도 같아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기쁘며,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움이 되고 위로가 되며 힘이 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고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더 밝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플라톤의 모습이 달빛 속에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자연의 지혜. 이른 아침, 동이 트기 전, 한 젊은 정원사가 찾아왔습니다. 철학자님, 제가 가꾸는 정원이 다른 정원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플라톤은 동쪽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이 시간을 보세요.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이슬 맺힌 풀잎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연에게 배우는 5가지 지혜가 있답니다. 첫째, 모든 생명은 자신만의 속도로 자랍니다. 둘째, 씨앗은 반드시 어둠 속에서 시작합니다. 셋째, 폭풍이 온 뒤에는 더 단단해진 뿌리가 있지요. 넷째, 계절의 변화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다섯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아름다움이 됩니다. 정원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 정원도 그렇게 자라날 거예요. 관계의 정원, 따스한 오전, 한 부부가 손을 맞잡고 찾아왔습니다. 철학자님,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플라톤은 정원의 2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들을 보세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가지들이 서로를 향해 자라나고 있지 않나요?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위한 7가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세요. 둘째, 작은 변화도 알아차리고 칭찬해 주세요. 셋째, 불편한 마음이 들 때는 우리라는 마음으로 대화하세요. 넷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세요. 다섯째, 함께하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여섯째, 각자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 주세요. 일곱째, 하루에 한 번은 진심 어린 애정 표현을 하세요. 부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서로를 위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일상의 예술. 햇살이 가득한 오후, 젊은 예술가가 찾아왔습니다. 철학자님, 평범한 일상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요. 플라톤은 창가에 놓인 물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물잔을 보세요.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무지개가 피어나지요. 일상도 마찬가지랍니다. 어떻게 일상을 예술로 만들 수 있나요? 플라톤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6가지 비밀이 있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일상적인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하나의 의식이 될 수 있죠. 셋째, 주변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길가의 꽃, 구름의 모양,
새들의 노래처럼요. 넷째,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다른 길로 출근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요. 다섯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섯째, 하루의 끝에는 그날의 특별했던 순간을 기록해 보세요. 예술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보니 일상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네요. 마음의 정원사. 저녁 무렵 지친 표정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철학자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워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플라톤은 정원의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못을 보세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지죠. 우리 마음도 그렇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플라톤은 연못가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8가지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5분간 고요히 앉아 호흡을 느껴보세요. 둘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것도 지나가리라 생각해 보세요.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자신에게 칭찬의 말을 건네보세요. 넷째,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늘 변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섯째, 어려운 순간에는 잠시 멈추고 물 한 잔 마시며 생각해 보세요. 여섯째, 매일 밤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리세요. 일곱째, 다른 사람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여덟째, 때로는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것도 지혜랍니다. 청년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음도 정원처럼 가꾸어야 하는군요. 시간의 지혜, 이른 새벽, 바쁜 일상에 지친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철학자님, 하루가 너무 짧아요. 시간이 자꾸만 부족해집니다. 플라톤은 모래시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래시계를 보세요. 모래는 한 알씩 떨어지지만 그 흐름은 일정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모래시계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현명하게 쓰는 9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멈춰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중요한 일은 가장 집중력 높은 시간대에 하세요. 셋째,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세요. 다중작업은 시간을 더 써야 합니다. 넷째, no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답니다. 다섯째, 작은 일들은 묶어서 처리하세요. 여섯째, 휴식도 계획에 포함하세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시간을 도둑 맞지 마세요.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여덟째, 완벽보다는 완료를 우선하세요. 아홉째, 하루의 끝에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세요. 사업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시간은 늘릴 수 없지만 현명하게 쓸 수는 있군요. 변화의 씨앗. 가을 오후, 미래가 두려운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철학자님, 변화가 두려워요. 현재에 안주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플라톤은 정원의 단풍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세요. 계절에 따라 잎의 색이 변하고, 때로는 잎을 모두 떨구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나무의 성장을 멈추게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플라톤은 낙엽을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7가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변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세요. 둘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큰 변화는 작은 변화들의 합입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넷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세요. 여섯째,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들이세요. 일곱째, 변화 후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청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보니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군요. 관계의 정원, 봄날 오후 외로워하는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철학자님,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톤은 정원의 다양한 꽃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꽃들을 보세요. 각자 다른 모양과 색깔을 가졌지만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와 같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비결이 있나요? 플라톤은 꽃밭 옆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를 가꾸는 10가지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셋째, 작은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가지세요. 넷째,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다섯째,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신뢰가 관계의 기초입니다. 여섯째,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일곱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세요. 여덟째, 다른 사람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아홉째,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열째,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답니다. 젊은이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관계도 꽃처럼 정성껏 가꾸어야 하는군요. 선택의 나침반, 흐린 날,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철학자님,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가능성 앞에서 혼란스러워요. 플라톤은 정원의 갈림길을 가리켰습니다. 이 길들을 보세요. 모든 길은 각자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걷고 싶은 길을 찾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플라톤은 나침반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8가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세요. 이것이 나침반이 됩니다. 둘째, 두려움이 아닌 열정을 따르세요. 셋째,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만족을 고려하세요. 넷째,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다섯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여섯째,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곱째,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되 과도한 분석은 피하세요. 여덟째,
직관도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학생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이제 제 아는 나침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의 계단, 맑은 아침, 자신감을 잃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철학자님, 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플라톤은 정원의 돌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이 계단을 보세요. 한 번에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씩 올라가야 합니다. 성장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계단 위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위한 8가지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첫째, 편안함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세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셋째, 작은 진보도 축하하며 기록하세요.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세요. 다섯째, 멘토를 찾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섯째, 신체와 마음의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세요. 일곱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것에 갇히지 마세요. 여덟째, 성장의 과정을 즐기세요. 목표만큼 여정도 중요합니다. 청년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한계는 제가 만든 벽이었군요. 이제 한 청년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균형의 지혜. 저녁 무렵 일과 삶의 균형에 고민하는 직장인이 찾아왔습니다. 철학자님,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정원의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못을 보세요. 물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연꽃은 피어나지 못합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플라톤은 연못가에서 말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한 9가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경계를 그으세요. 일과 휴식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세요. 셋째, 하루 중 자신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넷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다섯째,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여섯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하세요. 일곱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만드세요. 여덟째,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아홉째, 정기적으로 자신의 균형을 점검하세요. 직장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균형은 포기가 아닌 현명한 선택이군요. 여러분들과 함께 플라톤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각각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소중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관계의 정원, 진정한 관계를 가꾸는 법, 선택의 나침반, 인생의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하는 법, 성장의 계단, 끊임없는 성장을 위한 지혜, 균형의 지혜, 조화로운 삶을 사는 법.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방법.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